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쓰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쓰리님이 정말 무서운 일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쓰리님! 예, 안녕하세요, 돌빈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쓰리님께서 네.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쓰리님이 해주실 이야기가 언제적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친한 지인, 동생이 겪었던 이야기고, 시기는 2021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 얼마 안 됐네요.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으셨길래 쓰리님께서 시들무이 제보를 해주셨을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쓰리죠! 지금부터 제가 귀족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한 지인 동생이 겪었던 실화 이야기고, 지금 듣고 계신 귀족분들 중에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을 목격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지를 유추해보고 싶어서 이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친한 동생을 똘비라고 지칭을 할게요. 우선 이 똘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친구는 흔히들 요새 말하는 상견례 프리패스상이라고 하죠. 성품도 온화하고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고 늘 이성적이고 키도 한 183, 184 정도 되는 훈남이에요. 그래서 가수분 중에 성시경님이랑 정말 많이 닮은 그런 똑똑한 친구예요. 피지컬도 좋은 훈남인데, 이 똘비가 사연을 겪었던 시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재작년이고, 이 당시는 아시겠지만 방역 지침이 좀 심할 때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게들이 10시가 되면 영업을 종료하던 그런 시기에 겪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똘비는 매일 같은 데일리 루틴으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똘비는 당시 서울 어느 구인지는 지금 헷갈리는데 1호선 회기역 근처 본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 똘비는 20대 후반의 나이였고, 대학교도 졸업을 하고 친형이 운영하고 계시던 종로에 있는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상담 업무도 돕고 잡일도 하면서 사회 초년생으로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창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똘비가 하고 싶었던 창업 아이템이 스터디 카페였거든요. 그래서 일하던 학원 근처 쪽에 종로 쪽부터 해가지고 1호선 라인을 쭉 따라서 스터디 카페 상권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노량진이라든지 신도림 같은 곳을 들렸다가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를 종점으로 정하고 어느 지역에 창업을 해야 될까 상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1호선을 타고 여러 지역을 탐방 다니던 시기였어요. 그날도 평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똘비가 여러 상권들 분석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라는 역에서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똘비가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 게, 시간이 늦어져서 정말 그날 운행하는 마지막 열차, 막차 한 대만 남아있는 시간이었고, 이 막차를 놓치면 집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열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헐레벌떡 서둘러서 승강장에 도착을 한 거죠. 근데 이 당시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게들은 10시에 문을 일찍 닫았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는 막차 시간이 조금은 앞당겨졌었는지는 가물가물해도 그렇다고 10시 딱 이렇게 맞춰서 단축을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대략 이때 시간을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이날따라 스산할 정도로 지하철 승강장에 이 똘비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약간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지하철 막차가 들어와서 똘비가 열차에 타게 됩니다. 근데 이 열차 안에도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대요. 타서 양옆칸을 쓱 하고 좌우로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피곤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하철에 의자가 한 줄이 있으면 양옆 기둥이 있는 부분이 기대 앉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똘비도 가장자리에 기대 앉아서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면서 모바일 게임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당시 이제 똘비가 즐겨하던 게임이 클래시 땡땡이라는
공성전 같은 아, 걸 하는 게임이 빠져 있어서 이날도 네. 지하철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두세 정거장을 가도 아무도 지하철에 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너무 늦은 시간에 타서 그런가 이렇게 지하철에 사람이 없던 적은 없었는데 좀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던 게임에 몰입을 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휴대폰만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와중에 똘비가 게임 한 판이 끝나고 시선이 휴대폰에서 더 아래쪽을 향하게 되었는데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바닥에 져 있더래요. 바로 본인 앞에만 웅덩이처럼. 예. 그래서 놀래가지고 뭐지? 하고 고개를 위로 딱 젖혀서 시선을 향했을 때 제가 제보 때 첨부드렸던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똘비의 표현으로는 피부가 하얀 게 아니라 정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창백한데 눈이 정말 큰 남자가 본인을 이렇게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눈도 한 번을 깜빡이지 않고 그냥 뚫어져라. 그래서 이 남자를 처음 봤을 때 똘비가 든 생각이 귀신인가? 내가 지금 헛게 보이나? 그리고 똘비가 이 사람을 삼척동자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너무 비현실적인 창백한 피부색이랑 예. 엄청 큰 눈을 가진 외모에 키가 좀 많이 작은 편이었대요. 한 150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러니까 삼등신처럼 보이는 창백한 남자가 보였는데 제가 앞으로 이 사람을 삼동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똘비가 고개를 들었을 때 처음 마주한 이 삼동이의 모습은 이렇게 한 손으로 손잡이를 꽉 잡은 채로 까치발을 들고 허리를 앞으로 쭉 숙여서 얼굴을 쓱 들이밀고 똘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똘비는 그전까지 휴대폰 화면만 보면서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 삼동이가 전역에서 새로 탄 건지 아니면 옆판에서 걸어와서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놀란 거죠. 아무도 없는 똘비밖에 없는 지하철 칸에 그것도 옆에 앉은 것도 아니고 본인 앞에 서서 까치발을 들고 허리를 쑥 숙여가지고 본인을 노려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사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똘비는 되게 이성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네. 이 짧은 순간에 차분하게 생각을 했대요. 한번 훑어보면서 삼동이를 나이는 나보다 한 2-3살 어리거나 비슷한 동년배인 것 같고 일단 귀신은 아니다, 사람이다. 그리고 나랑 어느 정도 체격 차이도 있으니까 내가 크게 위험한 일에 휘말리진 않겠다. 그리고 또 귀족분들께서도 혹시나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상상하셨을 때 제가 묘사한 이 삼동이를 1호선 쪽에 많이들 계시는 노숙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 금전적인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텐데 예. 똘비 같은 경우는 군대 복무를 의무경찰로 서울역 인근에서 복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 내내 이런 분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행색만 봐도 저분이 노숙을 하시는 분인지 바로 구별이 가능했대요. 네. 근데 이 삼동이 같은 경우는 차림새도 약간은 20대 나이대에는 어울리지 않지만은 흔히들 시장에서 아저씨들께서 많이들 사입으시는 검정 등산복의 차림이었고 외적으로는 되게 말끔했대요. 노숙을 하고 있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 그래서 똘비가 내린 판단이 이분도 클래시 땡땡 게임을 하는 유저인데 내가 게임을 잘해서 게임하는 거를 앞에 서서 지켜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네. 아니면 뭐 또래들보다 정신연령이 낮은 분이실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너무 상황이 무섭다 보니까 좀 네. 긍정적으로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서서 까치발을 들고 얼굴을 들이밀고 본인을 뚫어져라 보니까 그냥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상황이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리를 내가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위에 선반에 올려뒀던 백팩을 들쳐매고 왼쪽으로 쓱 안 부딪히려고 몸을 살짝 뒤틀면서 피해서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옆칸으로 가서 자리에 딱 앉았대요. 근데 이 옮겨간 옆칸에도 타있던 승객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앉아서 아까 똘비가 앉아있던 옆칸이 보이잖아요. 저 삼동이가 혹시 다른 칸으로 갔으려나? 아니면은 내가 앉아있던 자리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거기 굳이 앉았나? 하고 보는데 그 까치발을 든 상태 그대로 얼음처럼 여전히 서서 멈춰 있더래요. 뭐야? 멈춰 있더니 예. 갑자기 고개를 똘비 쪽으로 휙 하고 돌려서 똘비랑 눈이 마주치더래. 그러더니 양팔을 군대에서 제식할 때처럼 허리춤에 양손 양팔을 벌어지지 않게 딱 붙이고 그 상태로 나루토 애니메이션 보시면 닌자들이 뛰는 모습 아시죠? 팔 뒤로 해가지고. 예, 그것처럼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더니 손은 허리춤에 딱 붙인 채로 타타타타타 하고 똘비 쪽으로 뛰어오더래요. 우와. 예. 그렇게 뛰어와서 똘비 앞에 멈추더니
다시 까치발을 들고 손잡이를 잡고 태어나기 위해서 아래로 또 내려다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큰 왕눈이 같은 눈을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계속 뚫어져라. 그러니까 이 똘비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거죠. 핸드폰 게임 화면을 보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 내 눈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구나. 뭐지? 나한테 뭐 하려는 이야기가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다시 왼쪽 옆칸으로 똑같이 가방을 들쳐매고 안 부딪히게 일어나서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하필 갔던 왼쪽 칸이 맨 첫 번째 칸이었던 거예요. 지하철이 1번부터 10번까지 칸이 있으면 1번 맨 끝 첫 번째 칸이었던 거죠. 물론 그 칸에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똘비도 보폭을 크게 하면서 성큼성큼 걸으면서 저 맨 끝에 막혀있는 곳 앞에 가면은 기장님이 운행을 하고 계실 테니까 네. 저기 끝 벽에서는 뭐 어떤 해를 가하진 않을 거다. 뭐 인터폰 같은 것도 달려 있으니까 저기까지만 가면 안 따라오겠지 생각하면서 지하철 맨 끝까지 걸어서 도착을 해서 다시 유턴을 하면서 반대쪽으로 이 삼동이로부터 피하려고 성큼성큼 걸어갔대요. 그랬더니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오던 삼동이가 똘비가 반대쪽으로 돌아서 성큼성큼 걸어가니까 앞으로 가! 하면은 군대에서 씩씩하게 걷다가 뒤로 돌아! 하면 팍 하고 멈춰서 제자리에서 뒤로 도는 제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돌더니 체구가 작다 보니까 삼동이가 짧은 보폭으로 따다다다닥 하고 다시 더 빠르게 똘비를 쫓아오더래요. 똘비도 이제는 너무 무서워서 일단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는 칸으로 도망을 쳐야겠다. 혹시 무슨 해를 입어도 누가 나를 신고라도 해주려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렇게 막 빠르게 경보하듯이 걸어간 거예요. 근데 지하철의 중간을 훨씬 지나도 지하철 안에 정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면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 옆에 창문을 보면은 거울처럼 돼 있다 보니까 훤히 다 보이잖아요. 그 뒤에서 여전히 삼동이는 양팔을 딱 쥐고 상체를 숙이고 고개는 처든 상태로 똘비를 노려보면서 다다다다닥 쫓아오는 모습은 계속 비치고 있고요. 되게 숨막히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는데 예.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똘비한테. 야, 너가 그 삼동이보다 피지컬도 좋고 나 같은 경우 서서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둘이 받았을 것 같은데 바보같이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만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상 사람이 그런 엄청난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다리에 일단 힘이 풀리고 아무리 나보다 왜소해 보이고 물리적으로 부딪혔을 때 내가 이길 것 같아도 절대 그런 생각이 들질 않는데요. 예. 뭐 저항을 하거나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이겨내서 해결할 만큼의 용기가 될 수가 없대요, 사람이.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쭉 추격전이 벌어진 거죠, 지하철 안에서. 쭉 가다 보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가 한 칸도 되게 넓잖아요. 좁은 공간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6번째, 7번째 칸을 가니까 칸마다 승객들이 한 명씩은 앉아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저 끝까지 가서 지하철이 다음 역에 멈추면은 그냥 뛰어나가서 도망을 가야겠다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속도를 줄여서 지하철이 멈출 만한 타이밍을 계산을 하면서 천천히 반대편 맨 끝칸까지 걸어가는 와중에 거울로 힐끗 보면은 계속 삼동이는 그 자세 그대로 똘비만 노려보면서 똘비가 속도를 늦추니까 똑같이 속도를 늦춰서 따라오고 있더래요. 그런데 계속 쫓기는 상황이 꽤나 이어졌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래서 계속 쫓기면서 이런저런 나름의 생각이 드는데 똘비에 뭐라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불길한 쎄한 촉이 발동을 하더래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날카로운 게 나를 위험하게 만들 것 같다 라는 이런 좀 쎄한 촉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열차를 내려서 도망을 가다가 괜히 내렸는데 그 역에 아무도 없으면은 최악의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좀 공포스러운 촉이 발동을 해서 안 되겠다. 일단 지금은 사람이 서너 명이라도 몰려있는 칸으로 도망가서 앉아서 구호 요청을 해야겠다. 그게 최선일 것 같다. 경찰에 신고를 하든 지하철 역사에 도움을 요청을 하든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또 반대쪽 끝 벽칸까지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은 칸을 다시 찾으려면은 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뒤로. 예. 근데 그 도는 찰나의 순간에 왠지 지금 내가 느끼는 그 쎄한 불길한 상황이 발생할 것만 같았대요, 촉이. 근데 그 와중에 똘비가 되게 이성적인 게 가방을 백팩을 뒤로 메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뒤로 돌아서 도망갈 때 혹시나 날카로운 게 나를 해하게 되면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게 분명하니까 네. 가방을 가슴 앞쪽으로 방패처럼 둘러매고 막으면은 혹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대요. 예.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끝 벽안에 도착을 했을 때 확 하고 가방을 앞으로 돌려매고 이 삼동이를 못 본 채 하고 막 뛰었대요. 다행히 이 삼동이가 따라올 때 팔을 허리춤에 이렇게 딱 붙이고 쫓아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손에 어떤 미해한 물건을 들고 있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빠르게 따다다다닥 뛰어서 사람이 많은 칸으로 이번엔 정말 뛴 거예요, 똘비가. 지하철 안에서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막 뛴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삼동이도 다시 뒤로 돌아 해가지고 닌자처럼 또 따다다다닥 뒤를 쫓아서 달려오고 있고요. 이게 무서울 수도 있지만 되게 웃긴 게 만약에 그 지하철에 앉아있던 승객의 시점에서는 이 둘이 한적한 사람도 없는 지하철 안에서 왔다 갔다 이상한 포즈로 뛰어다니니까 뭐 컨텐츠 촬영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기괴한 장면인 거죠. 예. 그래서 막 다시 지하철 칸들을 지나다 보니까 한 4명 정도가 앉아있던 칸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진짜 식은땀이 쫙 식으면서 띄엄띄엄 앉아있기는 하지만은 이 칸에는 승객들이 그래도 몇 분 계시니까 막 뛰다가 자연스럽게 자리에 일단 앉았대요. 가방은 앞으로 꼭 떼어안은 채로 이렇게 딱 앉으니까 한숨도 좀 돌리고 똘비가 용기가 조금 생기더래요. 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신고라도 누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삼동이 제대로 얼굴도 못 봤으니까 이 삼척동자를 제대로 한번 봐봐야겠다 해서 딱 앞을 보니까 아까처럼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시점이 쓱 멀어지면서 본인의 반대편 맞은편 칸에 걸터 앉아 있더래요. 예. 약간 뛰어가면 바로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세 있죠. 앉아는 있는데 바로 일어날 준비가 된 것 같은 걸터 앉아있는 상태죠. 그런데도 팔은 여전히 허리춤에 딱 붙이고 정자세로 90도로 이렇게 올곧게 걸터 앉아서 되게 이상했던 게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라고 충분히 오해가 들 만큼 그 삼동이의 큰 눈이 정말 본인만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눈을 단 한 번을 깜빡이지를 않더래요. 예. 사실 이 이야기를 제보하게 된 기이한 행동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니, 지금까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기이하다고 느꼈던 거는 이 포인트였는데 사람이 정말 겪을 수 있는 가장 슬픈 상황에 놓였을 때 막 꺽꺽 오열을 하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오열을 하는 상황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으니까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파묻고 울게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쫓아오던 삼동이가 그 자리에 걸터 앉은 채로 커다란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똘비를 뚫어져라 노려보면서 갑자기 하고 정말 꺽꺽 몸이 막 들썩들썩하면서 오열을 하더래요. 근데 눈을 뜬 채로 정말 너무 서럽게 사람이 목 놓아서 울게 되면은 똘비도 이제 이때 직접 처음 목격을 했는데 눈을 뜬 채로 사람이 오열을 하면은 눈물이 세 갈래로 흐른대요. 와.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갈래로 폭포 같은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 삼동이가 똘비를 쳐다보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이렇게 쉬지 않고 오열을 하다가 달리던 지하철이 다음 역에 멈추잖아요. 정차하게 되면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더래요. 팔은 허리춤에 붙인 그 부동자세 그대로. 그러다가 다시 열차가 출발하면 오열을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도 대체 나한테 왜 저럴까? 왜 나를 보고 나라를 잃은 마냥 저렇게 목 놓아서 우는 거지? 혹시 내가 뭐 운명을 달리한 저 사람의 가족이나 아는 지인을 닮아서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우는 건가? 그래서 아까부터 쫓아왔나? 생각이 들면서도 아닌데 분명 좀 쎄한 느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려고 하는 느낌인데 왜 나를 보고 저렇게 지하철 안에서 우는 거지? 막 너무 무섭더래요. 그리고 그 칸 안에 다른 승객분들도 몇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옆에 앉아있는 승객분들을 보니까 그분들도 다 이상한 거는 눈치를 채고 느끼고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쳐다보지는 않고 각자 뭐 이어폰 끼고 핸드폰 보고 그냥 이러고 앉아들 계신 거죠. 그렇게 그 상태로 3정거장 정도를 더 갔대요. 근데 열차가 달리는 와중에는 막 계속 오열을 하면서 본인을 노려보고 있고 이 삼동이는.
너무 무섭고 이상하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왜 하필 이 지하철에서 나를 타겟으로 특정해가지고 앞에 서서 노려보더니 따라와서 막 이렇게 오열을 하나. 근데 너무 무서운 와중에 똘비가 대단한 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탈옥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쇼생크 탈출 뭐 이런 것처럼 막 앉아서 정보들을 수집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갇힌 공간에서 틈을 봐서 무조건 도망을 쳐야겠다. 근데 사람이 막상 이런 공포가 직접 닥치면은 별의별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치게 되잖아요. 혹시 내리면 이 삼동이 동료들이 있어서 나를 위협을 해서 차에 태워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기도 했지만은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여기서 나만 내려서 도망을 치는 게 베스트다 결심이 선 거예요. 그래서 이 삼동이를 속여서 이 사람은 지하철에 놔두고 나만 내리고. 근데 똘비가 말하기로 1호선에 특징이 있대요. 1호선만의 특징이 뭐냐면은 역에 멈췄을 때 출입문이 열렸다가 닫히잖아요. 그럴 때 뭐 출입문 닫습니다 하는 안내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삐비비비비비 이런 소리가 날 때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걸 파악을 하고 다음 역이 청량리역이었대요. 그래서 막 안내음이 나오고 이때부터 이제 똘비는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왜 이 청량리역이었냐면은 그 다음 역이 똘비의 목적지인 역이기도 했고 이번에 못 내리면은 다음 역에 내리면 정말 내가 사는 곳이나 이런 게 좀 노출되거나 특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전에 먼저 무조건 내려야겠다 라는 결심이 섰고 열차가 멈추기 전에 전광판 빨간 화살표로 내리는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걸 보니까 다행히 똘비가 앉아있던 등 뒤쪽이었대요. 네. 그래서 바로 뒤돌아서 도망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 거죠. 청량리역에서 내리는 게. 그래서 출입문이 닫힙니다. 소리가 나오고 삐비비비비비 할 때 정말 그 짧은 1초 정도의 찰나에 도망을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지하철이 청량리역에서 멈춰서고 출입문이 열렸을 때도 똘비는 일단은 부동자세로 앉아있던 거죠. 그러다가 삐비비비빅 소리가 들리자마자 잽싸게 휙 하고 돌아서 거의 넘어지면서 기다시피 하면서 내리는데 성공을 했고요. 일어나서 똘비의 시선에서 보였던 모습이 뭐였냐면 본인이 내리려고 뒤로 돌자마자 그 삼동이도 따라 내리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오다 출입문이 딱 닫힌 거예요. 이제 열차가 출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출입문이 닫히고 열차 안에 내리지 못하고 서 있던 그 삼동이의 모습이 제가 첨부드린 마지막 세 번째 사진 이게 그때 똘비가 봤던 마지막 모습인데 열차가 출발하고 다시 떠나가는데 다시 막 서럽게 목 놓아서 막 오열을 하면서 세 갈래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본인을 보고 그림처럼 환하게 웃고 있더래요. 너무 재밌다는 듯이. 그러니까 웃는 표정을 똘비가 이때 처음 본 거예요, 제대로. 왜냐면은 이 당시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표정이 안 보였는데 이 삼동이가 헐레벌떡 쫓아내리려다 마스크가 내려가면서 입 모양이 보인 거죠. 그리고 열차가 떠나가면서 멀어지면서 삼동이가 서 있는 그 칸이 보이잖아요. 그 칸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사실은 다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좀 위험한 이상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그래서 삼동이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내리려고 뛰어오다 문이 닫히니까 창문을 쾅쾅 손으로 치면서 열차는 이제 멀어지는데 그 칸에 이제 승객분들도 이 똘비가 표현하기로는 원래 바선생이라고 하죠. 걔네들이 이제 불 켜면 막 파바바박 사방으로 도망가듯이 정말 동시에 다들 전속력을 다해서 양옆으로 승객분들이 도망가는 그 모습과 함께 다행히 똘비는 무사히 지하철 추격전에서 해를 입지 않고 도망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와, 이 사람 아까 채팅창 보니까 어떤 분도 이거 똑같은 거 겪었다는데요? 정말요? 이 사람을 봤나 봐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저도 이거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뭐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결말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들려줬던 똘비도 대체 저 삼동이는 뭐였을까? 혹시 이런 같은 사람을 목격하신 귀족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삼동이 무슨 의도였을까? 왜 이 똘비를 특정을 짓고 따라와서 오열을 했을까? 궁금증이 들어서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더 기괴하고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었고 와 이거 무섭네. 이거 아마 올라가면 겪으신 분들 댓글 달릴 것 같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는 정말 이상한 삼동이 이야기였는데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거는 현실 공포와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귀신 쪽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거를 귀신,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더 준비해봤어요. 이 이야기도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요. 제 다른 지인이 겪은 이야기고, 이 친구는 현재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미모의 여성이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똘순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네. 똘순이 같은 경우는 고향이 경상도 쪽이에요. 그래서 유년기부터 학창시절까지 쭉 가족이랑 친척들 모두 경상도 쪽에 모여서 살았었고, 이 이야기는 똘순이가 유년기 시절에 대략 한 2000년대 초반쯤에 어떤 영적인 무언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격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똘순이의 부모님들께서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근처에 살고 계셨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자주 똘순이랑 동생들을 맡기셨대요.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 댁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자고 아침에 부모님들께서 오셔서 똘순이랑 동생들 데리고 집으로 가시는 그런 일이 잦았었는데, 이날 같은 경우도 외할머니 댁에 똘순이와 동생들이 맡겨지고 그 집에서 똘순이가 하룻밤을 자게 됐던 밤이었어요. 이 집의 집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오래된 개인 주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관문이 오래된 주택들에 있는 현관문 틀은 되게 브라운 색깔 쇠 같은 걸로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유리 부분은 울퉁불퉁한 불투명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대요. 설명이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현관문이 있고 들어오면은 같은 불투명한 중문이 하나 더 있었대요. 예. 그래서 이 현관문 쪽을 바라보면서 거실에서 똘순이와 동생들은 머리를 현관문 반대 방향으로 두고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는 안방에서 잠을 주무셨대요. 근데 유년기 시절에는 밤에 괜히 왠지 뭔지 모를 공포심이 막 생길 때가 있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내 집도 아니고. 그래서 똘순이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잠을 청하다가 이불을 덮고 있어도 발밑으로 살짝 구멍이 보이면은 그곳을 계속 응시하면 시야가 넓어지면서 작은 구멍으로 어느 정도의 공간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틈 사이로 어떤 하얀 버선 같은 걸 신은 버선발 같은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발이 계속 왔다 갔다 현관문 쪽을 땡글땡글 돌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지? 하고 똘순이가 할머니인가? 왜냐면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온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왜 밤에 저런 걸 신고 돌아다니시지? 생각하면서 누운 상태로 머리를 뒤로 쓱 빼고 고개를 더 뒤로 쓱 빼면 시야가 더 위까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시야가 버선발에서 위로 쓱 올라가는데 그 하얀 버선발의 형체가 빨간색 기모노를 입고 있더래요. 한복이 아니라 빨간 기모노를 입고 있었고, 그래서 이 똘순이가 하면서 시야를 조금 더 위로 올렸는데 빨간 기모노를 입은 어떤 여자하고 눈이 탁 하고 마주쳤대요. 그래서 똘순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그 상태로 기절을 해서 눈을 떠니까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오셔서 똘순이랑 동생들 다 아침에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똘순이가 너무 무서운 거죠, 어젯밤 일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귀신 봤다 이러면서 어제 봤던 걸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똘순이 어머님께서 이거 좀 심상치가 않다 라고 느끼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당시 똘순이가 봤던 게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도 아니고, 이 당시 똘순이가 어렸기 때문에 기모노라는 게 뭔지 한복이랑 구분도 못했을 만큼 사실상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걸 듣고 그게 뭐였을지 유추를 해보니까 빨간색의 일본 기모노를 입고 있는 여자였던 게 확실해진 거죠. 똘순이가 봤던 게. 그러니까 이제 똘순이 어머니께서 아니 나도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집인데 왜 거기서 내 딸이 빨간 기모노를 입은 귀신을 본 걸까. 경상도 내 살던 집에서.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날 바로 아시는 당집도 바로 가보시고 주변에 물어보고도 했는데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대요. 뭐가 씌거나 따라붙거나 달라붙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똘순이 어머니께서 외할머니에게 엄마, 똘순이가 집에서 자다가 기모노를 입은 귀신을 봤다고 한다. 얘가 귀신을 보는 애도 아니고 그런데 얼굴이 기억날 만큼 너무 선명하게 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막 꼬치꼬치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똘순이 외할머니께서 어머니께 들려주셨던 게 사실은 똘순이 외할아버지께서 네. 6.25 전쟁 당시에 이북에서 혼자 남으로 건너오신 이산가족이셨어요. 아이고, 예. 그리고 북에 계셨던 청년 시절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여성분이 일본 분이셨대요. 그래서 똘순이 할아버지께서 전쟁통의 이산가족이 되시고 북에 있는 가족들 막 그리워하시면서 열심히 생활하시고 똘순이 할머님도 만나서 가정도 꾸리시고 네. 자녀들도 낳고 똘순이 같은 손녀까지 얻게 된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똘순이의 외할머니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던 사실이지만은 이걸 뭐 굳이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잊고 오래전 일이라서 그냥 묻고 지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모노를 입은 여자를 집에서 봤다 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일본 분의 행방을 찾아보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래서 다방면으로 수소문도 하고 찾아보니까 그 일본 분이 살아계시더래요. 살아계셨고 서울에 계셨는데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대요. 중환자실에서 운명을 달리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채로 의식이 없으신 상태로 누워 계셔서 그 사실을 알고 양가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고 똘순이의 외할아버지께서 이 일본 여성분을 뵈러 경상도에서 서울 병원의 중환자실에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할아버지가 도착을 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의식이 없으셨던 일본 분이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었대요. 말씀은 못 하시는 상태였지만. 그래서 의식이 돌아오셔서 눈으로 할아버지를 뵙고 그날로부터 정확히 이틀 후에 운명을 달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얼마 후에 똘순이의 할아버지께서 똘순이한테 어떤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대요. 예. 그런데 똘순이가 정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게 그때 그 흑백 사진 속의 여자의 얼굴이 그날 밤 눈이 마주쳤었던 그 여자와 정말 비슷하게 생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알고 보니까 젊은 시절 그 일본 여성분께서 빨간 기모노를 즐겨 입으셨고 흑백 사진 속에 입고 계신 옷도 빨간 기모노였어요. 근데 이제 흑백이니까 모르는 거고. 예. 그래서 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무의식 상태에 계실 때 외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가려고 생전 가장 예뻤던 모습으로 집을 찾아왔다가 똘순이와 눈이 마주친 게 아니었을까 하는 똘순이가 겪었던 귀신이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어떤- 생령이라고 하죠. 예. 예. 생명을 마주쳤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의 생사에 계신 아. 분들이 간혹 생령이 돼서, 그러니까 아. 목숨은 끊기지가 않았는데 혼이 나와서 가는 거죠. 오늘 또 하나 이렇게 배우네요. 아니에요.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도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네요, 이 이야기가. 예.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두 가지 다 어쩜 이렇게 집중이 잘 되게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결론은 감사합니다. 하나입니다.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돌님. 네, 아니에요. 말씀을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이제 음악 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음악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악에도 예. 작사, 뭐 작곡도 있고 아니면 가수가 있고 이러는데 어떤 걸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저는 힙합 음악 장르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래퍼. 예, 맞아요. 이야, 래퍼 그 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안 돼요. 사연들이 조금 특정이 될까 싶어서. 아직 소속사랑 이야기 안 되셨구나. 아니요.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닌데. 제가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활동명은 남궁 허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래퍼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남궁 허슬. 예,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다 스리야 이렇게 불러서. 그래서 쓰리로. 쓰리구나. 예. 나오시네요. 바로 남궁 허슬 가수. 와, 예, 곡도 열심히 많으시고, 음악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 사진도 많으시고. 알겠습니다.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야, 이렇게 또 유명하신 분이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아까 저 검색을 해봤는데 IQ가 156.
IQ가 156이면 뭐 넘사죠, 뭐. 예, 넘사입니다, 진짜. 아주 똑똑함을 넘어서 천재죠, 이 정도면. 예, 아유, 또, 쓰리님이 래퍼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래요. 이제 활동명은 남궁허슬,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음악을 하면서도 겪었던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방송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들으실 수도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는 다음번에 들어보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남궁허슬 많이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파란꽃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저번에 소리에 관련된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던 분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같이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레츠가 파란꽃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파란꽃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 저번에는 좀 소리 위주가 많았어요. 네, 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그냥 짧은 이야기인데, 광주에 살 때 그냥 조금 짧은 원룸 이야기 짧게 한번 하고, 귀신이 나왔던 연습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어머님이 저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구슬했던 좀 긴 이야기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귀신 들린 연습실이라고 했는데 연습실이 도대체 어떤 연습실인 거예요? 이제 연습실이 보통 보컬 연습실이 따로 있고 춤 연습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이제 춤 연습실이에요. 네. 근데 춤 연습실인데 뭔가 커다란 기획사나 아니면은 어디서 대여해주는 연습실이 아니라 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끼리 크루를 만들어서 팀 활동을 하면서 뭐 대회에 또 참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팀 활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팀 활동을 하던 중에 그쪽에 팀장이었던 형님이 밑에 형님들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조그맣게 한 15평, 20평 이 정도에 되는 조그만 연습실을 구해서 월세를 내고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들. 일이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하는 북루이죠. 그죠? 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파란 꽃이에요. 제가 오늘 처음 해드릴 이야기는요. 아까 이야기해드렸듯이 원룸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명은 이야기해도 상관없는 곳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죠. 광주에 보시면은 사직동 쪽에 약간 퇴폐업소들이 질지에 있고 포장마차도 있고 하는데 그 산으로 약간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산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 원룸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는 반지하도 아니었고 뭐 옥탑도 아니었고 3층에 햇빛이 잘 드는 집이었는데 그 집이 좀 신기했던 일화가 있어요. 홈 IoT라고 하시죠? 네. 뭔가 음성인식을 통해서 TV를 켜거나 불을 켜거나 이런 식으로 음성인식을 통해서 뭔가를 조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스마트폰도 노골이 뭐 이런 거 나올 때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집에서 혼자 살았는데 어느 날 방문을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 또 문 닫고 들어오면은 똑똑똑 해요. 그럼 또 아무도 없고 이게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벨티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짜증만 났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몇 번이 되고 짜증이 내서 제가 똑똑똑한 바로 문을 열고 나가려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통 한 3번에서 4번 하고 소리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한 2번째쯤에 이제 열이 받아서 문 앞에 문고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죠. 예. 근데 똑똑똑 하고 바로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문을 닫고 무서우니까 TV를 틀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진정해야겠다 하면서 전기포트에 물을 켜려고 전기포트가 뭐 예를 들자면 한 5발자국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제가 커피를 자주 마시다 보니까 전기포트는 항상 물을 담아놓고 콘센트를 꽂아놓거든요. 그런 식으로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라고 혼잣말을 내뱉는데 커피포트에 전원이 탁 켜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이 끓고 이거 뭐야 하면서 그날은 그렇게 일이 끝나죠. 예. 그리고 그 집에서 있었던 2번째 사건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머리를 감을 때나 아니면 몸에 비누칠을 할 사람들은 보통 샤워기에 물을 끄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머리를 한참 비누칠을 하고 샤워기를 하려고 스토를 찾는데 갑자기 샤워기가 탁 켜지더라고요. 물이 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고 또 지났죠. 일이 지났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데 그냥 별건 아니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혼자서 딱 켜지더라고요. 그냥 집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에어컨 켜진 소리 있잖아요. 띠리리링 하는 소리. 그게 들리면서 에어컨이 그냥 혼자 탁 켜지면서 시원해지더라고요. 그 집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뭔가 뭐 귀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어서 그냥 뭔가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이랑 홈 IoT 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썰이 있었습니다. 짧은 네네, 썰이긴 이건 했네요. 네, 이거는 좀 짧게 끝나고 조금 긴 거를 하려기 위해서 에피타이저로 오. 이야기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어머니랑 굿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 일은 제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이에요. 사정 설명을 하자면은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도 있지만 안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는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분에 관한 건지 아닌지는 솔직히 저도 정답은 몰라서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약간 관련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의 시작은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한참 열심히 학교를 다니던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한 3개월쯤 지났나 입학을 하고 저는 예체능이다 보니까 야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이 끝나고 야자를 째고 연습실로 갔죠. 연습실 같은 경우에 진짜 한 3평짜리 방에 피아노가 놔져 있는 그런 연습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노래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 환청, 이명 그런 게 들리는 거예요. 삐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노랫소리를 너무 크게 들었구나, 조금 귀 관리 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시도 때도 없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이명이 좀 많이 오고 두통도 심하다, 이명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좀 좋은 병원을 가봐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병원을 가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뭐 한 달, 2달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농구를 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기침이 나서 기침을 쿡쿡 했는데 손에 피가 묻어 나오더라고요. 각혈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친구들도 놀라고 선생님들도 놀라고 다 난리가 나서 근처에 종합병원으로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막 검사를 해보는데 종합병원에서는 우리는 이거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 일단 엑스레이 상이나 다른 검사상 뭔가 발견된 게 없다. 이거는 진짜 큰 병원 가봐야 된다. 빨리 가봐라 하면서 소견서를 써주셔서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예. 근데 각혈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결핵이나 그런 질환인 경우가 많아서 일단 1인실에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게 되죠. 전염병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데 뭔가 병균이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세균이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뭐 혈관 조영술이나 아니면 뭐 CT도 찍고 심전도도 하고 엑스레이도 하고 수많은 검사를 했는데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폐에 상처도 없고 피가 새는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피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거 진짜 모르겠다. 근데 지금 피가 이렇게 나오는 상태라면은 잘못하면 수면 중에 피를 배출을 못하면은 폐에 피가 차서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병원에 6개월 정도 입원을 하게 돼요. 근데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병원에서는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검사라는 검사는 다 해봤는데 그냥 피가 폐에 차고 있다는 것만 발견이 된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아마 이게 지속이 된다면은 길면 2년, 짧으면 반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계속 배출을 못하면은 결국엔 차서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면서 사망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는 멘탈이 터지시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머니께서 의학이 아닌 다른 쪽으로 막 찾아다니시게 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무당이나 뭐 그런 쪽을 찾아보시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할머니 때부터 다니던 절이 있어요. 할머니께서 다니던 절이. 그래서 그 절에 가서 뭐 백발배도 해보고 뭐 기와장도 올리시고 뭐 쌀도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별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께서 한참 정성을 들이고 계시는데 어떤 한 스님이 오셔서 너무 열심히 간절하게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냐, 너무 간절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데 어떤 일이냐 하면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신병을 원래 앓고 있었는데 솔직히 뭐 보이고 들리고 한다. 근데 그거를 하기 싫어서 절에 들어와서 10년째 절 생활하고 있는데
시주님 뒤에 큰 분이 있는 건 알고 있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전에 무당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으신 적이 있어서 그런 게 있다고는 대충은 알고 있다. 근데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믿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예. 근데 그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머니 뒤에 있는 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머니는 건들지 못하고 주변 잡기들이 그 기운에 모였는데 옆에 있는 아들이 타겟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럼 나 때문에 아들이 아픈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되신 거죠. 막 그렇게 신랑이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큰이모님이 약간 무속신앙이나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큰이모랑 같이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진짜 한 달 가까이를 매일매일 찾아다니셨나봐요. 근데 그 중에 가짜도 있었고 뭐 진짜도 있었고 하는데 진짜라고 표현을 하자면은 그분들이 어머니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다. 네. 솔직히 어머니 뒤에 이렇게 큰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면 난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절을 하시더래요. 네. 그런데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도와주신다고 하신 분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아 이거 좀 많이 힘들 것 같지만 자기가 한번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분께서 굿을 처음 해주시게 됩니다. 예.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종교나 무당 그런 걸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솔직히 병이 걸렸는데 무속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돈 허튼 데 쓰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말렸었죠. 네.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해보자 하면서 결국 제 손을 잡고 굿판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굿이 한참 진행되고 무당분께서 한 손에 구구라고 하나요? 칼이나 뭐 방울 같은 거를 그거를 들고 막 뭐라 하시면서 뛰면서 춤을 추는 식으로 뛰면서 막 뭐라 하시는데 진짜 한 3분, 4분, 5분 이 정도밖에 안 흘렸을 거예요. 네. 근데 무당분이 부르르 떨더니 물을 끓고 막 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굿판 난장판 돼 있고 막 다들 어떡하냐 이러고 있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정리를 하게 돼요. 엎어진 거예요, 굿판이. 그래서 이제 무당분이 어머니랑 저한테 오시더니 미안하다고 자기가 모시는 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분 중에 자기보다 조금 높은 분을 모시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그분을 찾아가 보자 하면서 그분이랑 같이 그분이 소개시켜주는 분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분도 알았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또 판을 벌리게 돼요. 근데 또 아까처럼 그분도 갑자기 멈추더니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굿판은 난장판이 되고 아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분이 깨어나셔서 미안하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솔직히 도전은 해봤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울면서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 그러면은 솔직히 내가 다른 분들은 모르고 내 친어머니한테 한번 가보자. 그분한테 조언을 구해보자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또 따라서 거기가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외곽지역이었어요. 외곽지역을 가서 그 신어머니라는 분 당집에 갔는데 그냥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인자 보이신 할머님이. 예. 근데 그 할머님이 뭐 연락은 받았다. 한번 들어와 봐라. 내가 봐야 할 것 같다 이거는 하셔서 어머니가 먼저 들어가셔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방에서 하람고사 들어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인자하게 생겼던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아이고 용케 살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솔직히 지금 일단 내가 아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원인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너무 불안하다. 왜 그런지 이야기 좀 해주라 라고 하시는데 그 신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어머니 뒤에 계시는 분이 자기가 모시는 분보다 높으신 분 같대요. 진짜 어떤 덕을 쌓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그분이 지켜주고 계신데요. 근데 그 어머니를 지켜주시는 분이 어머니만 지켜주시는 거래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냥 누가 힘들든 죽든 뭐 그런 거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어머니만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때문인지 아니면 어머니 핏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운도 강하고 그릇도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텅 비어 있으니까 동네에 힘 좀 있다는 놈들이 한 번씩 차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운도 좋고 그릇도 크니까 들어가서 힘 좀 쌓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저를 뭐 무당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가 힘이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이놈 저놈 그냥 한 번씩 다 찔러본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찔러봐도 들어가질 못하니까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죽기 직전까지 약하게 되면은 들어가기 쉬우니까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고 약간 못된 무당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얘 신내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림을 받게 하려고 계속 약하게 만드는 거래요.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가 봤을 때 아들은 신내림 받을 팔자도 아니고 얘는 받으면 큰일 난다. 한 분만 모실 수 있는 그런 팔자가 아니다. 만약에 받게 된다 하더라도 네. 5만 분들이 다 찾아와서 얘 몸에 들어가려고 할 텐데 그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한 분, 두 분 모시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정신 나가서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굿을 그냥 떼어내는 굿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놈들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된대요. 이게 그냥 동네 갓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상신 중에 욕심 많은 조상신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알기 위한 작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달랠 수 있으면 달래고 천도할 수 있으면 천도를 해서 보내고 근데 만약에 내 손에서 안 된다면은 뭐 만신이 됐건 천신이 됐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서 가봐라. 나보다 센 사람을 찾아서 가라. 만약에 내가 도전을 했는데도 안 되면은 그거는 일반 무당이나 일반적인 걸로는 불가능하니 찾아서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마지막 판이 열리게 되죠. 근데 그때는 한 분만 구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 신어머니까지 이렇게 세 분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첫 번째 분의 언니분이 두 번째 분이었고 그 두 분의 신어머니가 마지막 세 번째 분이었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까지도 약간 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큰 돈을 받기 위해서 빌드업이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지. 생각을 했죠. 네.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갑자기 하다가 토를 한다느니 갑자기 쓰러진다느니 말도 안 되고 약간 쇼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 한참을 굿을 하기 시작해요. 세 분이 막 이제 굿을 하는데 첫 번째 분이 또 갑자기 발을 떠드시더니 약간 지쳐 보이는 것처럼 탁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고 두 번째 분도 약간 힘 풀려서 주저앉듯이 팍 쓰러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 표정을 봤거든요. 근데 이거 망했다. 이거 큰일 났다. 약간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고개를 푹 숙이시는데 솔직히 저는 거기서 중단이 될 줄 알았어요. 또 근데 그 할머니 분이 진짜 앞에 계셨던 분들은 뭐 30대, 뭐 40대, 뭐 알아봤자 뭐 50대 약간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진짜 할머니 분은 적게 잡아도 60은 넘어 보이신 분이었는데 솔직히 체력적으로 따지면 그분이 마지막에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꼿꼿하게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진짜라면은 이번 기회에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다. 약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근데 너무 다행이게도 그분이 계속 하다가 탁 트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한 굿의 상황을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혹시 끝나서 괜찮은 거냐 어머니랑 저랑 가서 물어봤죠.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이제 다 정리된 것 같다. 다 정리된 것 같고 일단 난 쉬어야겠다 하시면서 쉬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정리도 돕고 아까 쓰러지신 분도 부축해가지고 옮기고 그렇게 정리도 다 끝나고 감사하니까 인사를 드리러 갔죠. 근데 그 신어머니라는 분께서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님은 보통 아닌 줄 알았더니 아들도 보통은 아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자기가 솔직히 처음에 봤을 때는 7명이 보였대요. 안에 들어있는 게. 근데 시작을 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나오더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버텼냐. 용케 버텼다고. 용케 살아있는 거라고. 그래도 마무리는 잘 됐고 하는데 자기가 장담을 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지 안 생길지는. 그래서 최대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장례식, 제사, 신당, 뭐 그런 폐가 그런 거는 절대 가지 말고 최대한 좋은 기운이 있는 곳으로만 다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왜 가면 안 되냐. 모르니까 저희는 지식이 없으니까 물어보니까 사람은 몸이랑 기운이랑 합이 돼야지 틈이 없대요. 근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애들이 귀신 잘 보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께서 설명하시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맞지 않다 보니까 틈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격차가 크면 클수록 그 틈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기운이 10이고 육체가 1이면은 격차가 9만큼 나고 근데 그게 큰 사람일수록 보게 되거나 영안이 열린다거나 예. 아니면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걸 차지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성인이 되거나 육체가 다 자랐고 기운 같은 경우에는 삶을 살고 뭐 그런 걸 하면서 깎여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자라나면서 점점 틈이 좁아진대요. 네. 그래서 그 틈이 많이 줄어들면은 쉽게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시도하는 놈들은 있을 수 있는데 쉽게 뚫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나 아들이 또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때는 나도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니까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끝이 납니다. 이야, 보통 일이 아니었네요, 이것도. 그냥 조금 신기한 이야기죠. 뭐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근데 그게 있어요. 저도 항상 시들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차가 있으면 그 차를 타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면. 근데 귀신이 봤을 때 좋은 그릇? 이렇게 보이면 그걸 노리는 귀신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세도 마찬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그분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릇이 크면은 거길 차지해서 만약에 진짜 잘 차지해서 뭐 내림까지 받아버리면은 이거를 쉽게 보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귀신들이 모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 다 그건 것 같아요. 모심을 받으면 힘이 세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신들이 엄청나게 강해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귀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역을 키운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아마도 그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거는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무당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네네. 네. 뭔가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과연 그거를 무당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모시고 하면서 진짜 사람 힘으로 그런 거를 다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있죠,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무당분들이 계신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귀신 들린 연습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바로 그 연습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방금 처음 이야기 드린 사건이 있게 되고 제가 6개월 정도 학교를 못 나가다 보니까 자퇴를 하게 돼요. 그 뒤로는 뭐 각혈이나 이런 거 좀 무섭나요? 어땠나요?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오. 신기할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은 이제 자퇴를 하게 되고 제가 자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실만 처음에는 저는 노래만 불렀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춤추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한 댄스팀에 들어가게 돼요. 처음에는 그 댄스팀에서 연습하면서 배우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순간 노래보다 춤이 비중이 점점 커지게 돼요. 왜냐하면 노래 같은 경우는 학원이 문을 열어야지만 연습을 하러 갈 수 있었는데 춤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약간 오픈형이고 아무 때나 가도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8시에 춤 연습실을 가게 되고 또 한 11시, 12시 넘어가면은 학원이 여니까 그때부터 가서 또 노래 연습을 하다가 9시에 학원이 끝나면은 춤 연습하러 가고 뭐 새벽 2시에 집에 오고 이것만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공유 연습실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르는 사람도 와서 연습하고 애들도 와서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크루장 형님하고 몇 명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우리 연습실을 구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또 마침 월세가 너무 저렴하게 나온 연습실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진짜 한 5만원씩만 모아도 월세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가자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저희가 5층 맨 꼭대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댄스 연습실인데 5층 꼭대기가 좀 이상한 거죠. 왜냐면은 춤을 추다 보면은 층간소음이 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괜찮냐, 혼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집주인께서 괜찮다고, 여기 원래는 발레 학원 그런 거였다고. 근데 그분이 그 발레 학원을 그만두면서 거울도 그대로 붙어 있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임대를 내는 거라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괜찮겠구나 하고 그 것을 임대를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스피커도 설치를 하고 이사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는데 거기 탈의실이라고 할 정도로 조그만 방이 있어요. 5평? 남자 4명 정도 누울 수 있는 방이. 근데 거기에 사방으로 무적이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외관상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저는 솔직히 좀 찜찜해서 뜯지 말자. 이런 거 함부로 뜯는 거 아니다. 앞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거 함부로 뜯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뜯던 거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를 끝내놓고 그날은 뜯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여름이 다가오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에어컨이 있더라도 평수가 넓다 보니까 에어컨은 싸구려 서서 시원하지도 않고 그 방은 진짜 찜질방일 정도로 너무 더운 정도고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은 못 사도 선풍기라도 하나 천장이 다는 거 그거라도 사서 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풍기를 달려고 하는데 콘센트 위치나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부적 있는 쪽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찜찜한데 이러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아침에 연습 끝나고 노래 연습하다 다시 올게 하고 노래 연습을 하러 가요. 근데 노래 연습을 하고 돌아왔는데 선풍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부적 붙어있던 그 자리에. 그래서 이거 뭔 일이냐, 이거 내가 뜯지 말자 하지 않았냐, 이거 무섭다고. 나 이런 거 진짜 무섭다, 조금.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다. 근데 이거 뜯으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아직 세면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거라도 뜯지 말자 하는데 친구 한 명이 객기 부린다고 그거를 점프해서 딱 하나를 더 뜯은 거예요.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귀신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하면서 객기 부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야, 영화 같은 데 보면 너처럼 객기 부린 애가 제일 먼저 죽는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애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혼을 냈죠. 예. 근데 그렇게 막 싸움을 하다가 저는 좀 기분이 나빠서 그냥 집에 돌아가게 돼요. 예. 근데 다음날 와보니까 2장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2장조차. 이거 너무 찜찜한데. 그래서 저는 그 방을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연습 끝나면은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는 저희가 개인 연습실이다 보니까 시간에 구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주말에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연습을 하자. 여기서 자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저기 좀 찜찜해서 잠은 못 자겠고 난 하다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연습을 하다 가요. 근데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고 빨리 오라고. 해서 전 집이 가까웠어서 그때 제가 스쿠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스쿠터를 타고 갔죠. 근데 친구가 다친 거예요. 그 부죽을 뜯은 친구가. 예.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방에 한 4명 들어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그 4명이 이렇게 대충 가방을 베개에 삼아서 누워서 자는데 선풍기가 그 친구 머리 위로 떨어졌다. 선풍기를 달아놓은 게. 그래서 그러냐 일단 병원부터 빨리 가자 하면서 그 친구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막 머리가 찢어지고 피도 나고 하니까 머리도 꼬매고 했는데 찢어진 거 말고는 큰 다른 부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하면서 진짜 얼굴이나 눈이나 뭐 그런 데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냐, 천만다행이다 하면서 그렇게 그 친구도 집에 보내고 일이 끝나게 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벌어나게 되는 거는 그 당시에 리더 형님 여자친구가 있으셨는데 그 친구랑 리더 형님이랑 밤에 데이트를 하다가 연습실에서 그냥 마지막 데이트처럼 두 분이서 왔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두 분이 루틴이라고 해서 서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추는 춤이 있는데 이걸 좀 짜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짜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짜고 음악을 틀고 있는데 음악이 자꾸 꺼지더래요. 음악을 틀고 돌아서서 춤 한 2동작 하면은 음악이 툭 꺼지고 이거 뭐냐, 스피커 고장났나, 아니면 뭐 잭이 고장났나, 선이 고장났나,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또 틀고 꺼지고 틀고 꺼지고. 그래서 리더 형님이 컴퓨터 앉아서 손도 다시 꽂아보고 컴퓨터도 껐다 켜보고 막 스피커도 만져보고 하고 있는데 여자분은 거울을 보면서 계속 동작 연습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그 여자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으시더래요. 꺄 하면서 주저앉는데 무슨 일이야 하고 병이 뛰어가서 물어보니까 전면 거울이라서 거울을 보면서 동작을 보고 있는데 문이 유리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문에 어떤 여자분이 서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게. 그래서 누가 왔나? 여자인 친구가 2명 있었거든요. 리더분 여자친구 말고 1명 더. 그래서 걔가 왔나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갔죠. 근데 문을 열면 바로 앞에 계단이고 옆에가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화장실에 갔나? 그러게 화장실도 확인해보는데 화장실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뭘 봤다는 거야? 하는데 아니라고, 자기는 진짜 분명히 봤다고. 단발머리인 여자가
유리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었으면은 네 말 듣고 내가 바로 나갔을 때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숨었으면 화장실에 있다든지 근데 아무도 없지 않냐. 네가 잘못 본 거 아니냐. 네가 유리에 비친 모습을 네가 잘못 보고 놀란 거 아니냐. 근데 그 여자분은 아니라고 진짜 자기는 똑똑히 봤고 나 지금 너무 무서워서 여기 못 있겠다고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이 끝나게 돼요. 근데 약간 썰처럼 그 형님이 그 다음날 애들이랑 모여있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야 진짜 귀신 있는 거 아니야? 이 연습실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애들이 무서우니까 에이 형님 그래도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저런 거는 그냥 액막이 그냥 재수없지 말라고 붙여놓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근데 또 이제 한참 연습을 하는데 이상 현상이 그때부터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해요. 노래가 끊긴다든지 아니면 노래가 틀어진다든지. 노래가 끊기는 건 솔직히 이해가 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선 같은 경우에 낡고 오래되다 보니 선 안에가 끊어져 있어서 갑자기 노래가 끊긴다든지 아니면 연결이 잘못돼서 갑자기 끊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가 끊기는 것까지는 솔직히 저희는 이해를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다 같이 이렇게 원을 짜서 앉아 있으면서 이 동작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이 구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노래가 탁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었죠. 처음에는 뭐 무섭다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뭐지? 왜 갑자기 틀어지지? 하면서 가서 끄고 또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가 탁 틀어지고 이상하네 하면서 그때는 그 형님이 음악 프로그램을 껐어요. 그걸 끄고 또 앉아있는데 갑자기 또 음악이 탁 켜지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또 가서 그 형님이 보는데 프로그램이 그냥 밑으로 내려가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밑에 내려놨네 하면서 키보드나 그런 게 고장나서 스페이스바가 잘못 눌렸나 보다 하면서 그 형님이 야 이거 스피커 소리 계속 나오니까 스피커 끄고 이야기 계속 하자 하면서 스피커를 딱 끄죠. 그렇게 스피커 파워를 내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잭을 연결하는 상태에서 스피커를 켜게 되면은 뻥 하면서 처음에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뻥 하면 들리면서 또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약간 패닉이 된 상태에서 야 이거 아니다 나가자 하면서 다 같이 나가죠. 다 같이 나가서 그 당시에 근처에 맥도날드였는지 롯데리아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또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건 좀 너무 무서운 것 같다 지금 이 상황은 이러고 있는데 안에 핸드폰이랑 짐이랑 다 두고 왔으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나온 지 한 40분 정도 지났냐 안 왔냐 다시 들어가 짐만 챙겨서 나오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짐을 챙기러 가게 돼요. 근데 아까 이야기해드렸다시피 여자가 2명이었거든요. 리더 형님 여자친구분하고 그 다음에 제 또래인 여자애 한 명 있었는데 제 또래인 여자애가 저희가 비운 사이에 오게 된 거예요. 연습실에. 혼자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습실에 가니까. 그래서 야 너 혼자 뭐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니 오빠들이랑 애들 다 밥 먹으러 간 것 같아서 나 혼자 연습하고 있었는데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데 뭔 일 없었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일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 식으로 그냥 너무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소름 돋았던 거는 아까 저희가 회의하면서 틀어졌던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거기서 또 좀 찜찜하긴 했어요. 왜 하필 이 노래? 왜냐면은 그 친구가 힙합을 하는 친구인데 그때 들렸던 노래는 비보잉 하듯이 쿵쿵탕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음악이었거든요. 예. 근데 힙합 하는 친구들은 잘 안 듣는 음악이고 잘 안 쓰는 음악인데 그 음악이 굳이 춤을 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더 형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 있어서 오늘 좀 무서워서 다들 철수할 생각이다. 너도 그냥 집에 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그냥 웃으면서 오빠랑 다 쫄보네 쫄보야 하면서 그게 그렇게 무서워? 오빠들 무섭다니까 일단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도 철수를 하고 짐을 챙겨서 청소도 안 하고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하고 저희는 낮에만 연습을 하고 밤에는 잘 연습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여자인 친구 있잖아요. 혼자 연습하고 있던 친구가 자기는 겪은 게 없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웠는지 그때 그 언니분을 꼬셔서 밤에 연습하러 가자 계속 그렇게 졸랐나 봐요. 왜냐면 밤에는 연습할 곳이 없다 보니까 네. 학원 수강생이 아닌 이상 연습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곳이 없다 보니까 연습실에 가게 되는데 언니분은 계속 무서우니까 남자친구분한테 전화해서 오빠 여기 연습하러 왔는데 누구랑 연습하러 왔는데 좀 와달라고 둘만 이게 너무 무섭다
그래서 그 리더 형님이 연습실로 향하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리더 형님 시점인데 네. 리더 형님이 1층 문을 열고 계단을 올려다 보면은 계단이 중앙이 뚫려서 꼭대기까지 보이는 계단 있잖아요. 그런 계단이었는데 올라가려고 손잡이를 잡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5층에서 누가 고개를 쭉 빼놓고 1층을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 원고 어떻게 알고 나 마중 나왔나 하면서 야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대답은 안 하고 고개를 쑥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뭐야 왜 장난치는데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근데 한참 한 2층 올라왔는데 또 그 머리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야 장난치지 말고 대답해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또 그냥 고개만 쓱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참 하면서 또 그냥 뚜벅뚜벅 올라가셨대요. 그렇게 올라가서 결국 연습실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여자 두 분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 별일 없네 하면서 그 여자 두 분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근데 니들은 왜 쳐다만 보고 내가 말을 건 대답을 안 하냐. 나 솔직히 좀 기분 나쁘다. 장난도 정도껏 쳐야지. 나도 솔직히 무섭다. 장난치지 말아라 그런 장난은. 그런 식으로 화를 내셨대요. 근데 여자친구분은 아니라고 자기 둘은 여기서 춤추고 연습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러니까 그 형님이 아니 니들 계단 사이로 빼꼼해서 보지 않았냐. 다 봤다 나는. 그래갖고 내가 말도 걸었지 않냐. 근데 니들이 대답 안 하고 들어가지 않았냐. 근데 너무 영문도 모르겠다는 듯이 여자친구분이 진짜 아니라고. 나 진짜 다 걸고 오빠도 걸고 다 맹세하고 진짜 우리 여기서 나가진 적이 없다. 오빠가 들어오기 전까지 들어온 사람도 없고 나간 사람도 없다. 이제 그러고 둘이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혼자 춤 연습을 하고 있던 친구 있었잖아요. 여자애. 얘가 갑자기 혼자 막 춤을 추다가 그 형님을 바라보더니 아 그게 무서웠어? 이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아 그게 무서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형님이 이상해서 야, 당연히 무섭지. 네가 그런 일 겪었다 생각해봐. 그러니까 아 그럼 이제 안 할게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춤은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갑자기 아 그게 무서웠어? 그럼 이제 안 할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형이 물어봤죠. 아니 네가 무섭다니까 이제 안 할게.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괜히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여자친구분도 뭔가 상황이 이상하니까 야 너 안 했잖아. 나랑 계속 같이 있었잖아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 혼자 춤추던 여자애가 실실 쪼개면서 맞아 언니랑 같이 있었지. 갑자기 또 이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날 놀리나 하면서 형이 화가 나서 아니 진짜 무서웠다고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근데 넌 이걸로 장난을 칠 생각을 하냐. 네가 겪은 게 없다고 지금. 아무리 그래도 오빠를 그렇게 놀리면 되냐. 했는데 그 여자애가 정색을 하더니 갑자기 나 놀린 적 없는데 네가 하지 말라서 안 한다는 것 뿐인데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됐다. 두 분 다 느끼신 거예요. 얘가 아니구나를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혼란이 오셨대요. 이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애가 귀신인 건지 아니면은 내가 홀린 건지를 모르시겠더래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 지금 둘이 있는 건지 아니면 셋이 있는데 제가 뭔가 씌인 건지 그걸 판단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하고 있는데 아까 형님이 오기 전에 저랑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오늘 간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가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도 그 여자애도 있었고 누나도 있었고 형님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상황이 생기고 나서 왔기 때문에 앞전 상황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 연습실이 정적인 거예요. 사람 3명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면서 아니 왜 이렇게 정적이야 하면서 연습 안 해? 빠졌네 하면서 놀렸죠. 근데 형님이 갑자기 너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야야 장난치지 마 지금 장난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저희한테 그 여자애를 가르치면서 야 너 저거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저기 여기 있네. 왜? 제가 귀신이야? 하면서 장난을 쳤죠 저희도. 왜냐면 앞에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그 여자애가 봐봐 쟤네들도 다 보인다잖아 나 여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아니 그럼 아까 했던 말은 뭐냐고 진짜 나 놀린 거야? 하니까 아니 난 놀린 적도 없고 여기 있었고 언니랑 처음부터 여기서 연습을 했고 오빠를 놀린 것도 나야 이러는 거예요. 그 형님은 그때부터 무서운 것보다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말이 되냐고 처음부터 언니랑 같이 연습을 하고 있었고 나간 적은 없는데 계단 밑으로 나를 쳐다봤다 이 말이야? 하니까 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가능한 게 아니잖아. 근데 가능하지 당연히 이러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얘는 여기서 춤추고 나는 잠깐 나갔다 오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춤추고 나는 잠깐 나갔다 온다. 그게 무슨 말인다니까. 나 얘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장난인지 아닌지가 너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저는 앞에 상황을 모르니까 상황은 심각하니까 함부로 이야기는 안 하고 얘가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갑자기 여자친구분 손을 잡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랑 저희만 남게 됐어요. 그 연습실에. 그래서 야, 니 아무리 그래도 형님한테 너무한 거 아니? 니가 잘못한 것 같은데 가서 사과하고 오자. 하면서 제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나갔어요. 근데 여자애가 계속 버티더라고요. 왜 안 나간다고. 여기 있을 거라고 안 나간다고.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말고 가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사과하고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좋게 넘기자.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너 진짜 나중에 큰일 난다. 하면서 손을 잡고 나가려고 했는데 얘가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안 끌려 나와요. 체구도 진짜 한 163이었나 158이었나 그랬는데 안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도와줄 때 빨리 일 끝내고 다들 으쌰으쌰해서 또 연습하게 해. 그래서 그때 힘을 꽉 주고 질질 끄집고 나갔죠. 네. 근데 끄집고 나가려고 한 손으로는 개손을 잡고 한 손은 유리문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얘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나갈 거라고 하지 말라 했잖아. 그럼 소리를 지르면서 육두문자를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당황스럽다기보다는 화가 났어요. 저는. 왜냐면은 내가 어떻게든 좀 잘 풀어주려고 도와주는 건데 자기 지금 기분 나쁘다고 화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던 친구들 야 파란 꽃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친구도 그 여자를 말리고 저도 야 기분 풀어라 하면서 제가 이제 한쪽 손을 잡고 이렇게 끌고 나갔어요. 근데 유리문을 딱 여니까 그 여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진짜 잘못된 거구나 하면서 걔도 데리고 어느 응급실에 갔죠. 응급실에 가서 수행 마치고 그 다음에 그냥 좋게 넘어가자 하면서 형님도 오셔가지고 괜찮냐고 그때서야 상황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네. 그래서 저희랑 형님이랑 그 형님 여자친구랑 응급실 밖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이거 진짜 뭐 문제 있는 곳 같다. 여기 너무 무섭다. 솔직히 나 여기서 더 이상 연습을 못하겠다. 형님 하실 수 있겠냐. 이거 집주인한테 말해서 방 빼자고 하자. 네. 그만한다고 하자. 그래서 다음날 집주인 불렀어요. 근데 집주인이 이 전분도 아무 문제 없었고 왜 너희들만 문제 있다고 하냐.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방 못 빼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화가 나서 저희들 따졌죠. 왜냐면 저희들은 겪은 게 있고 애가 막 쓰러지고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지 않았냐. 우리는 무서워서 이게 더 이상 못 있겠고 무당을 부르든 뭐라든지 해서 이거 좀 빨리 좀 없애달라. 근데 그 집주인분은 아니 앞에 있던 사람도 아무 문제 없이 딱 갔고 그 방에 부적이 있었다는데 난 부적 같은 거 붙인 적도 없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그래도 일단 돈은 내고 있으니까 해가 떠 있을 때만 연습을 나가기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밤에는 연습을 안 하고 낮에만 그 연습실에 가게 됩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날수록 낮에도 계속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착각일 수도 있고 그냥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를 자꾸 보게 되고 자꾸 듣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이게 한 명도 못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천장에 이렇게 거꾸로 서서 거울로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저 구석 등에 쪼그려 앉아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노래가 뚝 끊겼다가 다시 들렸다가 이러든지 아니면은 아까처럼 노래가 안 틀어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노래가 틀어서 볼륨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상현상이 아침에도 벌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소리 문제는 기계 결함이라고 어떻게든 둘러댈 수가 있는데 애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낮인데 해가 떠 있는데 누가 똑똑똑 녹화하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있는데 똑똑해서 나 있어 하면은 돌아오는 대답은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긴 그냥 어차피 우리 1년 계약했으니까 그냥 폐쇄를 하자라고 이야기가 됐죠. 근데 폐쇄를 하기로 하고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아예 그곳을 안 갔어요. 근데 갑자기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이렇게 빌려줬는데 여기서 담배 피우고 그러면 어떡하냐? 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5층이잖아요. 꼭대기예요. 꼭대기면은 저희 밑에만 있지 위에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주일 정도 거기를 가지 않았고 옥상은 못 들어가는 곳이어서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구조가 건물하고 건물이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어서 창문을 열면 그냥 바로 옆 건물 벽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가 한 주먹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건물하고 건물 사이가. 근데 그 건물 사이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저희 창문이. 그래서 소방차 오고 난리 났다. 화를 너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지금 일주일 동안 간 적이 없다. 오. 무슨 소리 하냐. 거기 불이 왜 나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집주인분이 아니 지금 불이 나서 창문은 다 불타고 난리도 아니었다. 니들이 핀 거 아니냐. 경찰 신고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저희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안 갔다. 일주일 때 간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근데 집주인은 너희들이 5층을 쓰고 5층 위에 누군가 살아서 만약에 그쪽에서 담배꽁초를 던졌다면 모르겠지만 니들이 제일 꼭대기인데 거기서 불이 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창문에서 불을 내는 것밖에 없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1층에 입구에 CCTV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게 생각나서 아니 그럼 CCTV를 돌려보자. 그럼 답이 나오지 않냐. 우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일주일 동안. 예.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집주인분은 아 그래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 만약에 니들이 찍혔으면은 나는 이거 경찰 신고하고 전부 다 배상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자신 있었죠. 솔직히 당연히 안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갔으니까 자신 있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CCTV를 돌려보는데 저희가 안 간 거예요. 오. 저희가 찍힌 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분도 그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나 봐요. 아니 방 안에 있는 창문이 그게 불이 어떻게 나냐고 그러면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예산 일은 아니라 생각해서 그 집주인한테 저희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해드려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여자애가 쓰러졌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가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일주일째 가지 않고 있는 거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집주인분하고 5층으로 올라가서 방 이렇게 가리키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여기 방이 있지 않냐. 그러면 여기 방 사면에 부적이 있었고 여기 창문 위에 붙어있는 부적 이걸 떼고 친구가 여기다 선풍기를 달았는데 이게 떨어져서 친구가 사고가 났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집주인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부적은 자기가 붙인 것도 아니고 부적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집주인분이 일단 알았으니까 기다려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를 안 갔어요. 그 연습실 자체를. 예. 근데 이제 집주인이 리더 형님한테 연락이 와서 야 니들 와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만 가면 되는 거냐 하니까 아니 니들 다 와야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집주인분이 무당분을 한 명 데리고 오셨던 거예요. 근데 니들이 여기서 사고 쳤으니까 애가 화가 너무 나는 거잖아 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막 그때부터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전에 발레 학원을 했었다 했잖아요. 그 발레 학원은 수강생 중에 한 명이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네. 근데 그거를 원장이 보고 자기도 무서우니까 그냥 벽에다가 그런 식으로 무당을 불러서 천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자기도 무서우니까 학원을 뺀 거였고 근데 그걸 뗐구나. 네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그걸 뗐는데 뗀 것도 뗀 건데 저희가 춤을 추다 보니까 맨날 노래 크게 틀어놓고 저희들끼리 예. 막 하하호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연습하고 있으니까 그 영가가 봤을 때는 안 입고 왔겠죠. 자기는 이미 생이 끝났는데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춤도 더 이상 못 추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그러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재밌게 춤추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당분이 너희들 때문에 얘가 화가 났다고. 근데 그때 기절한 친구를 딱 가르치면서 쟤가 제일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고 무슨 일을 한 거냐고. 예. 근데 아까 제가 부적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맞죠. 근데 첫 장을 뜯은 게 선풍기가 떨어졌던 친구예요. 선풍기 달았던 자리에 뜯은 게. 근데 반대편에 있던 거를 또 하나 더 뜯었잖아요. 그렇게 2개를 뜯은 친구가 그 선풍기에 맞은 친구고 나머지 2개를 뜯은 사람이 그 여자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적의 용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적 2개씩 뜯었던 애들이 머리가 찢어진다든지 귀신이 네. 들린다든지 해서 난리가 난 거였죠. 그렇게 사정을 알고 보니까 저희도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무당분이
지금 화가 많이 났으니까 내가 일단 니들이 사과하고 하면은 내가 도와줘서 잘 보낼 테니까 상 조그맣게 차려서 니들이 잘못한 거 빌어라. 그래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진짜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우린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그런 거였고 좀 객기 부린 것도 사실이고 너무 미안하다. 애들이랑 다 같이 막 미안하다 한 거예요. 거기 무릎 꿇고 예.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당분이 이제 됐고 내가 잘 달래서 보낼 테니까 나가서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분이랑 저희랑 다 같이 나가서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진짜 이게 현실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 집주인분도 나이가 이제 40대셨는데 자기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이전에 발레 원장한테 화가 많이 나셨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돌려보고 있는데 받지도 않고 어디로 이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수소문에서 찾고 있다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무당분이 내려오셔서 잘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서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무당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근데 처음부터 왜 안 보내고 부적을 붙여놓은 건지 모르겠다고. 예.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게 전 제일 이상했거든요. 예. 만약에 하고 수강생이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거기에 묶였다면은 부적을 붙이는 게 아니라 무당이 왔을 때 그걸 천도에서 보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무당분이 하는 말이 이거 어떤 사람한테 업어서 내보내려고 했던 거라고. 아, 천도가 아니라? 네. 헐. 그 무당이 앞전에 이거 붙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자기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부적은 그렸는데 이게 천도랑 부적이랑은 다르다고. 예. 지금 부적 붙여놓은 거 보니까 그냥 거기다 묶어놓은 것 같은데 애를 거기에 갇혀있는 애가 얼마나 서러웠겠냐고.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걔는 어디 가지를 못한대요. 그 건물 그쪽에서. 그러니까 부적을 뜯어도 이미 묶인 상태라서 어디 갈 수는 없고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업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누구한테 업히게 하려고 해놓은 거든지 네. 아니면 사자에서 못 모르고 선무당 짓을 한 건지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불쌍했던 이야기예요. 그 귀신이. 야, 네, 이거 파랑코님이 이야기를 차분하게 하나하나 다 찝어주시면서 궁금한 것까지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하느라고 정말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무서워. 그럼 그 뒤로 그냥 연습실에 나오신 거죠? 네, 나왔습니다. 무서워서 더 이상은 못 쓰고 있고. 아니 뭐 무당이 아무리 나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서워서 어떻게 있어요 거기. 그쵸. 거기 무서워서 어떻게 있어요.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요. 근데 야. 진짜 너무 아까웠던 것 중 하나는 결국에는 그 집주인께서 내가 무당도 불렀고 일 다 처리했는데 왜 나갈라 하냐. 계약 기간 채우고 나가라. 라고 하셔서 안 쓰는데도 월세는 남은 달수 채워서 4달이었나 5달이었나 다 내고 있었죠. 아 그렇게 나가는 건 상관없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게 해서 네. 계약 기간 끝내놓고 바로 나왔었죠. 맞아요. 예, 법적인 걸로는 그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굳이 거기 있으면 너무나 그 트라우마도 생기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와, 근데 실제로 겪었을 때는 정말 무서웠겠다. 모든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저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예.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애들이 뭔가 몰카라든지 아니면 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 전부 다 처음에는. 예.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리 제가 뭐 굿도 했고 했지만은 그거는 그분들은 그런 거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그쵸, 거고 예. 이게 어떻게 일반인한테 이럴 수 있냐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파랑꽃님만의 스타일이 확실히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차분하게 감사합니다. 공포를 심어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차분하게 잘 들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까도 늦은 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야기 잘하신다. 파랑꽃님 이야기 잘하시네요. 확실히 귀신 들린 연습실 자체가 그냥 연습하다가 귀신이 몇 번 목격이 되고 말면 그만인데 목격이 되고 나서 그 귀신 들렸을 때 했던 말이 있죠. 그게 너무 무서워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결국에는 장난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하다가 얘 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장난인 거야 아닌 거야 이걸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 거기에 귀신이 묶여 있었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월세방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연습실 이런 데에서 귀신 때문에 도망쳐 나온 그런 사연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규정님들도 그런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카카오톡 아이디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